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일본 지도자가 진주만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하지만 미국에서는 두 나라 정상이 화해와 미래를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미국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반대인 현재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에 정착촌 건설한 투표를 미루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보복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합니다. 반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정보국을 고소한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2016년에도 미국인들은 잘 알려진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유명인들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이 뽑은 2016년 세계 10대 뉴스에 브라질과 한국 대통령의 탄핵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큰 신문 구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폭음이 일상적이 돼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경고했습니다. 술에 있어서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현재로 읽는 역사책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은 진주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화해를 찾았다. 이것을 이제 탑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관한 입장을 연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뒀지만 새벽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의 보도와 거의 동시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디를 갈 때는 항상 한국 언론이 한국의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진주만에서도 일본은 과거에 전쟁 당시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입장이 다른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제 어제의 세레모니를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41년도에 일본이 펄 하버 진주만을 폭격을 해서 2,300명이 넘는 미국 군인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군인은 그야말로 애리조나 함대에서 그대로 수장돼서 숨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두 나라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서 한 얘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주춧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일이 41년도에 있고 나서 42년도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연합군의 승리가 됐고 45년도에 대한민국도 만세 부르는 그런 광복절이 오게 됐습니다만 그런 마지막 마무리에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포함한 두 군데의 원자탄 폭탄을 투하해서 숨지게 한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군인들 숨진 것보다 숫자상으로는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쪽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동등한 입장으로 받아들인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은 우정과 평화를 선택을 했고 국제 질서를 새로 세우고 전쟁을 막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의를 먼저 당연히 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의 평화의 메시지 같은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President Obama,
the people 아베 of 신조 the 일본 United States of 총리는 America. 일본어로 말을 했지만 이제 영어로 그 통역이 된 겁니다. 이제 중간에 조금 그 일본어들이 나오긴 As 합니다. the Prime Minister of Japan, I offer my sincere and everlasting condolences to the souls of those who lost their lives here, as well as to the spirits of all the brave men and women whose lives were taken by a war that commenced in this very place, and also to the souls of the countless innocent people who became victims of the war. 英語の哀悼の誠を捧げます。 전쟁에 대해서 물론 뭐 군인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아무런 그 무고한 사람들까지 전부 내가 일본의 총리로서 진정하고 영원한 그 희생자들의 소울에 대해서 또 그 평화를 위해서 싸워준 그 용감한 그런 사람들의 소울에 대해서 조의를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재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화해의 정신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이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에서 평화적인 민주국가로 바뀌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 총리가 지금까지 아베 신조 이전에도 3명이나 방문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1957년도에 기시 노부스키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조차도 1957년도에 자신의 그 할아버지의 이 진주만 방문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베 신조의 그 할아버지가 뭐 그야말로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주도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57년도에 그 진주만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나 그 강했기 때문에 비공식 방문으로 했고 이런 것을 잘 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75년이나 흐르고 나니까 오바마라는 사람, 아베 신조라는 사람, 이 두 명의 국가 지도자가 이제는 그만하면은 충분한 세월이 흘렀으니까 해야지 된다. 우리가 화해를. 그리고 이 화해라는 것도 국가 지도자로서는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그 아시아의 그 축을 심는데 중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해지는 때 일본이 필요한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굉장히 필요하고 일본은 미국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항상 한국의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대통령도 만난다고 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여지는 미국과 일본 그 최고 지도자의 만남이었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면은 어떠한 지금 일본에 관한 입장을 내세울지 말은 많이 했었습니다. 중국에 관해서 관세를 높이고 일본에 관해서도 방위비 분담 같은 것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헤드라인만 얘기를 했지 디테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만났던 외국인 리더입니다. 11월 18일에 트럼프 타워에서 한 45분 정도 만났죠. 딸 이방카 트럼프와 함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는 1월 20일에 취임하기 전까지 어느 나라 정상이나 뭐 그런 그 중요한 인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거의 지금 어느 당이냐 뭐 이런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지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은 뭐 확실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이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 만나고 가고 그것을 너무나도 원했는데 사실은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그제 이틀 연속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나쁜 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서 유엔을 끼리끼리 노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만나는 게 별로 그 아닐 것 같다는 이런 그 느낌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이 같은 그 화해의 무드와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일본의 그 총리가 전쟁 때에 당시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게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을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것이죠. 얼마나 이제 외교를 잘하느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필요한 만큼 서로 잘해서 미국과 지금 일본은 아주 그 공평하게 이쪽도 사과 안 하고 이쪽도 사과 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 두 나라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뭐 콩나라 팥나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너무 훌륭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었던 한국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그 탄핵 전에 불과 뭐 몇 개월 전이었었죠. 그때 그 위안부 그 당사자들이 그 합의가 된 것도 몰랐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도 분노하고 당사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위안부 그 협상을 일본과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그 일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잘못했다거나 한국에서 받아내지 못했을 때는 한국 스스로 탓할 일이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관계를 이렇게 해서 화합을 했는데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금도 아직 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계속 그 정착촌을 그 세워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비토가 아니라 거부가 아니라 기권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라 하는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트럼프 당선자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바마 그 대통령 행정부가 뒤에서 본인들이 기권만 한 것이 아니라 사주를 했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의 기권으로 그런 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에서 정착촌을 유엔 결의안이 있기 전에 또 짓기로 잔뜩 이제 이렇게 해놓고 최종적인 투표만 했으면 되는데 유엔 결의안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게다 대고 오늘 존 케리가 어떠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네탄야후 총리가 이스라엘 시의회에 개인적으로 오늘 그거 이제 정착촌 하겠다고 안 통과시키는 것을 연기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 600유닛 정도 동예루살렘과 서안에 건설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인데 그만큼 미국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거의 임기 마지막이기는 합니다만은 할 일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얘기를 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게 그런 것이더군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국제사회에 많은 그런 것을 이제 마다하고 계속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나라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두 개의 그 스테이트, 두 개의 국가 이 해법에는 그게 굉장히 그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나란히 가야지 된다. 그리고 꼭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뿐만이 아니라 중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의 안정이 곧 그 미국의 이해관계에 연결이 된다라고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연설했습니다. And that's the bottom line. The vote in the United Nations was about preserving the two-state solution. That's what we were standing up for. Israel's future as a Jewish and democratic state, living side by side in peace and security with its neighbors. That's what we are trying to preserve for our sake.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으로서 그 지역을 많이 방문했을 것 아니겠어요. 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사러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지 되고 아파서 병원 갈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슨 그 워닝 사인이 나면은 뭐 폭격하겠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럼 15초 안에 대피해야지 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사람들은 뭐 환하게 웃고 때로는 같이 놀기도 하고 우리 그 성인과 국가는 왜 그것을 못하는가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고요. 오늘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굉장히 그 연설을 아주 그 힘차게 그리고 뭐 진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잘했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연설을 하고 싶어 했는데 백악관이 말렸답니다. 그렇게 그 유엔 결의안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먼저 연설을 해보려면 그러면 이제 네탄야후를 화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 너무 직접적인 그 개입을 아주 그 서둘러서 한다는 그런 오해도 받고 싶지 않아서 백악관이 말려서 국무장관이 참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그 국정을 이끄는 데는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오바마의 그 컨트롤이 국무장관을 포함한 모든 그 강요들과 각 부처에 어느 정도는 통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당선자가 너무나 그 자신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른 그 강요들도 많이 지금 이제 그 선정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런데 왜 의견이 달라도 선정하는 그 기준에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돈이 많아서 그 방면에서 성공을 한 그런 그 경험을 굉장히 높이 샀기 때문이고 하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대통령과 강요들 사이에 의견이 무역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삐걱거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짐작은 하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남녀평등과 술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참 그 대단한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하잖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이 이제 100명이잖아요. 100명 가운데서 99%가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해킹을 했다 하고 믿는다.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린지 그레암 상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같은 그 공화당 의원들 2명이 존 맥케인 의원과 함께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물론 그 러시아가 미국에만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러시아 주변 국가에서 많이 그렇게 해왔고 당연히 그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미치려고 해보는 것이 러시아의 지금까지의 그 행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꼭 러시아만 그러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법의 한도 아니면 그 매너의 그 한계를 벗어나느냐 안 그러느냐지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는 것처럼 다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신사적인 정도다 개입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러시아의 경우는 너무나 이거 도를 넘었다 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까지 굉장히 그 분노하고 있고 물론 그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러시아를 벌 주려고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그 벌을 주겠다고 지금 마지막 단계 손질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점검이 되겠는데 경제 제재라든가 외교적인 그런 그 분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해?
금방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뒤로 돌리기 어려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손질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이미 그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이게 다 이번에 뭐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그 컴퓨터 같은 것을 해킹하고 한 것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 자체는 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더 완벽하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가? 뭐 그 성자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받으면 받기 싫은 것을 할 수 없이 그 던져서 받았을 때는 돌려줘야지.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보복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자기 방어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분명히 한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같은 것이 문제 해결의 묘약은 아니지만 뭐 이 세상에 묘약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쓰고 본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참 미국적인 게요. 아무리 이렇게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99명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CIA, FBI, 국토안보부에서 다 의견 일치를 러시아가 했다라고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 그럼 했다는 증거를 내놔라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널리스트 제이슨 레오파드라는 사람과 또 MIT에서 박사 지금 그 과정에 있는 라이언 샤피로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정보국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다고. 이 자료라는 게 정보자유법에 의해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것을 알려야지 왜 알리지 않느냐 하고 미국 정보기관을 고소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은 연말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한국 바베큐를 먹을 때도 그렇고 와인을 드시던가 소주를 드시던가 술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워싱턴 포스트가 요즘에 계속해서 중년 여성들의 사망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는데 오늘은 지나친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술에 관한 진실이요. 여자에 관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년 여성 특히 이제 백인 여성의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이유가 백인 여성이 여성들 가운데서 인종 가운데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네요. 백인 여성은 71%, 블랙의 47% 이것밖에 안 되나요? 히스패닉 41, 에이시안 37 이거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질병통제국 등등의 자료를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제 믿어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술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여자들에게 다가가게 된 것이 물론 광고 때문이죠. 참 멋있게 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술과 섹스와 로맨스 이런 것을 적당히 버무려서 더군다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다 아주 뭐 우아한 모습으로 뭐 진주귀걸이하고 이런 여성이 와인을 마신다던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위스키 또 멋진 남자와 이제 보드카 같은 것까지도 마시게 되는 그래서 마치 술을 마신다는 것을 여성 해방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게 수십 년 전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미국 여성들은 엄마나 할머니 세대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시는데 백인 여성의 경우는 위험하게도 4분의 1 정도가 일주일에 몇 번 술을 마신답니다. 꼭 밖에 나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뭐 음식하면서도 뭐 와인을 마신다거나 그런 거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비율이 1997년 이후에 40%나 늘어나서 모든 인종 여성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술 마신 것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자가 술을 마실 때 남자보다 더 나쁜가?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처음에는 광고로 시작이 돼서 술보다는 담배가 먼저였겠죠. 예를 들어서 담배도 같이 남자랑 같이 핀다 이런 것이 마치 그 여성 해방인 것처럼 자유부인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담배도 그 마케팅을 아주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담배를 많이 피면은 직통으로 걸리는 것이 그 확률이 높은 것이 폐암이잖아요. 폐암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그 비율보다 더 그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술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대비를 해보면 이제는 술이 그 자리를 들어가서 술 제조업체가 아주 교묘하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미국 여성들에게 술이 일상화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성들이 중년쯤 되고 어느 정도 그 용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되면은 그릇을 사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주방용품에서 와인 관련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주 뭐 와인을 아주 멋진 그런 그 글래스에 따를 수 있도록 한다던가. 뭐 글래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속 그 주방용품이 와인과 관련된 그런 액세서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ETSY 라는 그 마켓플레이스에 가면은 이베이보다는 작지만 뭔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술가들도 많이 만들고 하는 공예품 같은 크래프트를 많이 하는 그런 곳에 가면은 와인과 관련된 글래스 병부터 뭐 와인 마개부터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사면서도 또 이제 이게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사게 하는데 요즘 그게 술과 연관되는 게 무척 많은데 술을 마시는 게 왜 남자보다 뭐 여자에게 더 해로운가 하는 것은 일단 몸이 남자보다 여자가 작으니까 당연할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알코올이 그 혈액 속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여자의 경우는 더 빨리 들어가고 그 혈액에서 더 오래 머문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강하고 더 오래 머문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고 이제 소화 효소 같은 것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술 소화 효소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뇌가 수축된다던가 심장이 힘들어지고 간이 손상이 되는데 이 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안 마셔요.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그 간이 계속 손상받지는 않는데요. 회복이 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더 오랜 기간 술 마시는 것을 스탑했어도 간이 부담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술에서는 남녀 평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을 폭음이라고 보는가? 2시간에 4잔 마시거나 아니면 그 와인을 한 병 그것을 3분의 2 정도 마시면 폭음이라고 하는데 요즘 폭음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습니다. 네,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뭐 갤럽이 한 46년째 조사를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뭐 버락 오바마가 됐고 2등이 도널드 트럼프. 올해의 특징은 1등과 2등 사이에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22%와 15%. 세 번째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거든요.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1% 이렇게 되는데 버니 샌더스가 그 다음 사람들이 전부 1%씩 받았는데 버니 샌더스가 2%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넘버 4에 올랐고 빌리 그레암 목사는 뭐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으로 넘버 5. 벤자민 네탄야후도 많은 겁니다. 공동 6위예요. 달라이 라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경제인이 6번째 공동으로 제일 처음에 빌 게이츠가 나오는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제 처음 나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10번째에 올랐고 벤 칼슨도 10번째 공동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특이하다 하면은 스티븐 하킹이 들어가 있고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보다 뒤군요. 10번째에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고 테슬라에 조지 W 부시, 뭐 지미 카터, 조지 아버지 부시 다 함께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게 이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갤럽이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지금까지 60번 여기에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고 여자로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21번 올랐고요. 여자는 올해도 넘버1이 힐러리 클린턴, 넘버2가 미셸 오바마, 세 번째가 독일 앙겔라 머켈, 네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 여전히 나오네요. 다섯 번째가 동성애자인 여성 엔터테이너 엘렌 디제네러스, 여섯 번째가 퀸 엘리자베스 여왕. 이번에 몸이 아파서 성탄절에 성탄 트래디셔널 어떤 이벤트에 못 나갔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거의 그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정치인이거나 정치인의 부인이거나 뭐 예를 들어 바브라 부시, 로라 부시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소니아 소도마요르는 뭐 히스패닉 라티나 가운데서 처음으로 연방 대법관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퍼센테이지 아주 조금 받는데 1%도 안 나오고 하는데 친구나 나의 친인척을 존중한다 하는 사람이 12%나 됐고요. 의견이 없다 하는 사람이 31%나 됐으니까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은 인지도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 존경하는 사람 얘기하라니까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생각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한 해를 올해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손해를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사는가 싶으면서도 그 사람 손해보고 살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본인의 양심이라든가 소양에 따라서 하는 일을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존경, 정말 할만하고 존경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남한테 내놓고 꼭 존경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왕 살려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단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잠시 뒤에 정말 뉴스네요. 신문 구독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람들의 소비자 확신이 15년 만에 최고라서 113.7까지 올라갔다 하는데 2007년 12월 이후에 최고랍니다. 이 소비자 확신이라는 게 항상 경제의 건강성을 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소비가 전체 경제 활동의 68% 거의 70% 정도 되니까는요.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4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이 잘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참 많이 들어야지 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소비자 확신 지수도 15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어제 트윗에서 땡스 도널드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트윗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잡지 포춘이 트럼프 행정부에 질문을 했답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트럼프 당신이 이렇게 많이 소비자 확신 지수를 올렸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아직 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돈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마켓도 지금 10% 정도 평균 올랐는데, 그런데 이제 마켓은 포춘이 얘기하기를 계속 선거 이후에 언제나 이번뿐만이 아니라 늘 마켓을 주시를 하는데, 주식시장의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이제 대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없어지니까 올라가잖아요. 지난 22번의 선거에서 63%가 선거 이후에 주식시장이 아주 활발하게 플러스를 보였다고 잡지 포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신문에 구독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종이신문은 이제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2013년도에 그때가 겨울은 아니고 10월 달쯤 사들였는데, 그렇게 사서
지난해에만 그 워싱턴 포스트에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답니다. 투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이달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안에 60명의 저널리스트를 뉴스룸에 또 그 고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물론 그 디지털 그쪽에 그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는데 놀라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년의 트래픽을 쭉 그 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늘어났고 디지털 광고의 수입도 늘어났고 지난 1년 사이에 뭐 뉴스룸에 750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심층 취재팀, 또 비디오 저널리즘, 브레이킹 뉴스, 팟캐스트, 사진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사진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워싱턴 포스트의 사진을 많이 볼 그런 정도거든요. 투자하면 이제 뭔가가 그만큼 나오는 것이니까요. 해서 온라인 트래픽이 지난해에 50%가 늘어났고 제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독이 75%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수입에 대해서는요. 온라인으로 구독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디지털 수입이 배가 넘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 그 폴리티코가 자세히 그 정리한 것을 보니까 뉴욕 타임스 구독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1년 전 선거 이후에 18일 동안 13만 2천 명의 구독자가 뉴욕 타임스에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1년 전 같은 기간 18일 동안에 비해서 10배가 늘어났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지난해에는 선거가 없었고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18일 동안 10배가 구독이 늘어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람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힐러리 클린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편파 보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잘하겠다 스스로 뭐 서약도 하고 사설도 쓰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또 독자들이 알아봐 줬는지 그래도 이 페이크 뉴스 뭐 소셜 미디어에서 되지도 않는 놈의 뉴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뭐 시간은 한정됐는데 아무거나 섭취하느니 그래도 아주 그 정상적인 언론에서 하자 해서 이제 또 구독자가 늘어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의 구독률이 아주 크게 늘어났는데 LA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제 그 다음으로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다음으로 구독이 신문 구독이요. 디지털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문 구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라는 신문,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월스트리트라는 신문이 아무리 그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 전형적으로 신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문의 위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디지털을 더 보강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을 저도 많이 읽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또 신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뉴욕 타임스나 그 LA 타임스도 신문으로도 또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보완을 조금 하면서 또 신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신문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디지털도 가다 보면은 나중에 실직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로 뭔가를 그 시작을 해서 뭐 얼만큼의 뿌리를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이어와서 지켜왔다면 그것을 시대가 바뀌었지 하고 탁 그냥 그야말로 그냥 덤프도 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점을 잘 살려서 어렵더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잘 지켜나가고 보면은 이렇게 그 신문 구독률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어제였었죠? 2016년 세계 10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잠시 뒤에는 잡지 애틀란틱이 본 세계 10대 뉴스에 한국도 당연히 포함이 됐습니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16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28일 그러면 29, 30, 31일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또 1일이 일요일이 1월 1일 2017년이 되는데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나흘 남았습니다. 2016년 세계에 기억할 만한 이벤트 자세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잡지 애틀란틱이 정한 것을 보면은 우선 콜롬비아가 평화의 딜을 이뤄냈다. 후안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그로 인해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원래는 2010년도에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는 콜롬비아 정부는 막시스트 게릴라 그룹과 계속 싸울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싸워왔는데 그럴 것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취임한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결국은 2016년 8월 25일에 절대로 손을 잡지 않겠다던 한 국가 내의 그룹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꼽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브라질과 사우스 코리아의 그들의 대통령들을 스스로 탄핵하다. 설명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딜마 로우세프 브라질 대통령. 브라질에서 올림픽 치러질 때도 굉장히 문제가 전후로 많았었는데 그 뒤에 부정부패해서 그랬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두 대통령 전부 여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질의 여자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이었었죠. 전임 대통령의 후광으로 됐고 인기 있었던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됐었고 이 내용을 10대 2016년에 기억할 만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그 밖에는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2011년부터 시작이 돼서 알레포 동쪽 지역이 완전히 정말 파괴되고 그 사이에 시리아의 독재적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50만 명이 숨지고 1,100만 명이 집을 떠나고 하는 내용 그리고 터키의 쿠데타가 실패했었던 거 소셜미디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약속이니까는요. 광고와 약속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타이어스 포유 위스파 이편안치과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 밖에는 필리핀에 정말 막말하는 대통령 선출된 것 또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한 것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지금 거의 안 되게 된 거 블랙시트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